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 분석 방법만 완벽히 이해하신다면 실전 매매에 적용해서 단타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선 검색기와 보조지표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셔서 1등부터 50등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종목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신규 상장, 당일 신규 상장한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그 다음에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들을 제외하고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엑시큐어 하이트론이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횡보하다가 빠졌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지난번에 좁게 보고 넓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자, 제가 오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좁게 보는 게 중요한데요. 1월 16일에 하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장대음봉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장대음봉에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렸다라는 겁니다. 이때 보시면 1,0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발행 주식 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면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통 물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물량은 이 안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목적이라고 함은 이 안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매집해서 고가권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다 던지고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세력들이 나갔으니까 개인 투자자만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패턴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집단이 있는데 지금 거래대금 실린 장대음봉이 나왔으니까 그 세력이라는 집단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상한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시가에 들어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할 때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000원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장중 매매, 시가 매매, 종가 매매 다 가능합니다. 핵심은 이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시가 라인을 돌파할 때, 왜 3,000원 라인을 돌파할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상한가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치고 빠질 수 있는 자리 아닌가요? 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라는 것은 바닥 구간에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지 않는 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점점 올라오면서 이 라인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면서 즉 세력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앞으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한다면 제가 신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만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케어전 차트 보시면 이때죠. 8월 2일부터 해서 3일까지 장대음봉이 연달아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캔들을 보면 어떻게 해석한다라고 했죠? 아,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구나. 자, 그러면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으니까 한동안은 횡보하거나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횡보 기간을 살펴보자면 약 3개월 정도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는데 시가 라인을 돌파해 주죠. 그러면 우리의 매수 타점은 여기서 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담는 겁니다. 여기서 싸게 담으려고 하다가 전저점 이탈하면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한 자리에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의 매집 패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박스권에서 매집하거나
악재를 터뜨려서 매집하거나 혹은 매집봉을 띄워서 매집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박스권에서 신규 세력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올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릴 때 보시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죠. 이건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박스 구간에서 물량을 담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패턴을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시큐어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을 설명드렸고요. 이와 유사한 패턴 케어젠 말씀드렸습니다. 상한가에 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장대 음봉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거래 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개념을 같이 해석하시면서 실전 매매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KRM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종목이랑 유사한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금은 U자의 형태로 이렇게 올라왔죠. 자, 그런데 KRM은 바로 올라오는 V자 형식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횡보 구간을 오래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않고 바로 올라가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핵심 원리는 비슷합니다. 자, 이때 차트 보시면 하락 추세 구간에서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횡보하고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도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 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아,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던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량들이 계속 나온다면 주가가 더 빠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박스 구간 횡보하고 나서 올라온다면 아까 우리가 배워본 패턴이죠. 엑시큐어 하이트론 패턴이고요. 케어젠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KRM 같은 경우에는 U자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V자로 바로 올라온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횡보의 기간 차이일 뿐이지 원리는 같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시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의 시가 라인을 돌파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봉 나오고 나서 도지 캔들 2개 정도 띄운 다음에 앞에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마지막으로 흡수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핵심 원리는 어떻게 올라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4,500원 라인까지 올라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양음양으로 올라와도 되고요. 여기 도지 2개 해놓고 이렇게 올라와도 됩니다. 4,500원까지만 올라오면 우리의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 패턴은 우리가 아까 배워본 엑시큐어 하이트론과 케어젠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다만 횡보 기간에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 원리는 이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만약 이 4,5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온다면 다음날 121선을 기점으로 시가 갭이 뜰 때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실전 매매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볼 때는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차트를 좁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 두 달 사이의 차트를 완벽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보는 것은 거래 대금과 패턴입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자 패턴, U자 패턴, 양음량 패턴, 박스권 패턴, 종가 패턴,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차트를 좁게 보는 게 아니라 넓게 본다라는 것은 1년, 2년, 3년치의 차트를 모두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매물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통해서 거래 대금과 패턴을 어떻게 분석하고 매물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까지도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좁게 볼게요. 자, 차트를 이렇게 좁게 보시면 오늘 거래 대금이 1,300억 가까이 들어왔고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1선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패턴 논리로 봤을 때 바로 종가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121선 패턴을 이용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와 지금처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때로 나뉩니다. 강하게 돌파한다라는 것은 121선이 이렇게 있으면 양봉 캔들이 확실히 위로 올라온다든지 혹은 상한가로 마감한다면 강하게 돌파한 케이스고요. 당일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공격적으로 비중 베팅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돌판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바로 들어갈 수 없고 1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패턴 논리로 봤을 때 이 종목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날 캔들을 확인하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언제 매도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데 언제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이 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차트를 넓게 보는 겁니다. 제가 방금은 좁게 봤죠? 이제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에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이 보이는데 8월부터 대략 9월 말까지 거래대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 매물대가 쌓여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매물대와 매집봉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매물대는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가 아직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물대를 소화했다, 매물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여기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가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거죠. 말 그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계좌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인가요? 손실 구간인가요? 손실 구간이죠. 그러면 매물대가 쌓여 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돌파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쌓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바로 매물대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2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영망지형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상으로 이런 캔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분봉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력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왜 올렸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죠. 이게 바로 매물대와 매집봉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한눈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논리로 봤을 때 이건 매집봉이 아니죠. 매물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매물대를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2천억 가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 35,000원부터 해서 57,000원까지 매수하셨을 겁니다. 높게 담으신 분들은 57,000원이고요. 싸게 담으신 분들은 3만원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000원부터 대략적으로 57,000원까지 쌓여 있고요. 이분들은 주가가 10만원 갈 거를 기대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가 보시면 29,1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57,000원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손실이 정말 크실 겁니다. 4만원대에 매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은 지금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린 지는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의 주가가 얼마죠? 41,700원입니다. 이제 매물대 부근까지 온 거예요. 자, 다시 돌아볼게요. 반년 동안 물려 있으신 분들 중에 여기 매수하신 분들 35,000원대부터 약 42,000원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플러스 구간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물린 분들은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이 안에 매물대에서도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온다면 당연히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를 좁게 봤을 때는 121선 패턴을 적용할 수 있고 이 121선 패턴에 의하면 이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 이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가에 이때 들어가게 된다면 시세 차익을 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121선 패턴과 앞에 매물대의 기본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쓸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꼭 여러 번 반복하셔서 실전 매매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SAMG 엔터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고요. 앞에 보시면 개인 투자자의 선침해 물량이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선침해 물량 이후에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보통 다음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시가갭이 뜬다면 5에서 10% 수익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변동폭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시가 매매보다는 눌림 캔들 확인하고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단기 스윙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확률 높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 차트에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시면 여기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앞에 선침의 물량이 보입니다. 이 물량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침의 물량 이후에 상한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시가갭이 5% 떴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1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만 변동폭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해서 수익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일선을 기준으로 위에 눌림 캔들이 나온다면 이때 종가에 들어가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핵심은 이 앞에 선침의 물량들, 개인 투자자가 미리 싸게 담았는데 그 물량이 시장에 모두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확인 방법은 거래 대금과 윗꼬리입니다. 보시면 거래 대금이 다음날 1,700억 가까이 들어왔고요. 여기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세력들이 받아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윗꼬리가 달린다라는 것은 앞에서 싸게 담았던 사람들의 물량과 조금 비싸게 담았던 상한가 개인 투자자 물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 여기서 세력들이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이 5일선 위에서 도지 캔들을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빠지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도지 캔들을 만들면서 5일선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주가를 한 차례 올리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윗꼬리와 캔들, 거래 대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매매는 두 가지죠. 시가 매매와 눌림 매매가 있는데 시가 매매보다는 눌림 매매가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날 캔들과 거래 대금이 중요한데 적어도 오늘의 거래 대금보다는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230억인데 500억 이상은 들어오는 게 좋고요. 윗꼬리 길게 달린 유성형 캔들과 장대음봉을 제외하고 도지형 캔들이나 망치형 캔들 정도 나온다면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전제 조건은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요. 앞에 차익 물량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는 도지 캔들이 여러 개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양 음봉으로 빼고 나서 이렇게 양음량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앞에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가 다음날 물량을 던졌는지입니다. 즉, 거래 대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요한 단기 이평선 라인인 5일선, 11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당연히 보셔야겠죠. 그리고 다음날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 종합적으로 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PI라는 종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 상장으로 돈이 몰리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캔들이 다 매집봉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매집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 매집봉입니다. 일봉상으로 이런 캔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분봉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진다라는 거죠. 시가가 여기고 고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왜 올렸냐 이겁니다. 결국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주가를 올렸다가 뺀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 매집봉 이후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다시 상한가로 올라왔다라는 것,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이제 물량 매집을 마치고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뜻이고 다음날 갭이 10% 부근에서 뜨게 된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갭이 10.54% 정도 떴으니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맞았죠. 내가 500만 원 가지고 단타를 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500만 원으로 시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은 250, 250으로 쪼개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250 들어가서 바로 올라간다면 이 250만 원치만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면 되는 거고요. 250만 원치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빠진다면 그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 확대를 하고 평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제가 오늘도 장 초반 주도주 후보군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코크로스, PI 둘 다 신규 상장 주고요. 토마토 시스템은 121선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비전도 바닥 구간에서 차트가 좋아 보여서 제가 후보군으로 넣어놨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입니다. 들어오신다면 제가 아침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제 실전 매매 영상, 제가 직접 매매하는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관련 링크를 남겨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